여러분, 혹시 버스 정류장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이상하게 보였던 그 기다림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한 할머니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린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하고도 깊은 기다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사람들은 지나치면서도 항상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버스 정류장. 바람이 불면 낡은 플라스틱 지붕이 덜컹거리던 그 자리. 그곳에 매일 같은 시간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옆자리에는 조그만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비닐에 쌓인 옛날 과자 한 봉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둔 듯한 모양.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뜨거운 볕이 내려앉든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러나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가장 먼저 마음에 담아두게 된 사람, 26살의 윤재였습니다. 윤재는 출근길마다 할머니가 앉아있는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오전 9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정확히 약속한 사람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손가방에서 꽃 한 송이를 꺼내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재는 마음속에 질문을 하나 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굴 기다리시는 걸까? 어느 날 정류장 근처에서 두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야, 매일 저러고 계시잖아.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린다던데? 아니면 치매라서 예전 기억만 반복하는 거라나? 첫 번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쓰럽긴 한데 저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모르겠어. 그 대화를 들은 윤재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소문만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꽃을 쓰다듬으며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고개를 들었고 버스가 떠나면 다시 눈을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윤재는 할머니 쪽을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종이 위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붙여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글씨. 윤재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재는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윤재를 올려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작고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첫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
정류장의 낡은 지붕이 흔들리고 있었죠. 윤재는 출근길에 젖은 모습의 할머니를 보고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윤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비 맞으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셔야죠. 할머니는 비에 젖은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와서. 그 말은 윤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마음을 압축한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버스가 바람을 가르며 정류장에 멈추는 순간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윤재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마치 다른 시간 속 누군가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오늘은 올 줄 알았는데 윤재의 심장은 그 말 한 줄에 깊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정류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코트는 아직도 전날 비에 젖어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윤재는 출근길을 멈추며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윤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면 더 아프세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 윤재를 바라보다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난 괜찮아. 여기 있어야 하거든. 윤재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종이꽃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면 못 찾을까봐. 윤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시작된 어느 날 아침, 정류장 쪽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이쪽 좀 보세요. 윤재가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의자 아래로 기울어진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재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들리세요?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바닥에는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꽃이 조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가방이 열리며 종이 조각 몇 장과 오래된 버스표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재는 그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글씨는 희미했지만 몇 글자만은 분명했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그때 못한 말, 윤재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재는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버스표와 편지 조각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심각하진 않지만 탈진이 심하고 나이가 많으셔서 조심해야 합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병원에 자주 오셨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매년 같은 날에 오세요. 정확히 그날만. 윤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같은 날이요? 간호사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그날이 되면 정류장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오시더라고요. 윤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매년 같은 날, 정류장,
기다림, 모든 것들이 점차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간 윤재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세월과 기다림에 지쳐 작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윤재는 주머니에서 찢겨진 편지 조각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 흐릿한 글자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윤재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세 줄의 문장. 버스 타고 갈게요. 그때 못한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는 누구 건가요? 할머니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마치 꿈속에서 대답하듯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 왔는가? 윤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세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류장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직 여기 있어. 그 말은 시간의 무게를 담은 한숨 같았고 누군가를 향한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윤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늦은 오후 햇살이 사선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이마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조용히 잡아들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괜찮으시면 기다리시는 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꺼내는 사람처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난 딸을 기다린다. 윤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던 잃어버린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여길 찾아온다고 했거든. 윤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제요? 할머니의 눈가에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40해 전이네. 윤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린 사람. 할머니는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 아이한테 못해준 말이 있어. 그 말은 윤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윤재는 할머니의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입술을 꾹 깨물며 손을 더 꼭 잡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집을 나갔어. 윤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출이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19, 20살도 안 됐지. 나랑 많이 싸웠네. 그 말 한 줄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지 윤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윤재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방을 뛰쳐나가면서 말하더군. 엄마, 나 버스 타고 다시 올 거야. 그 문장은 정류장에서 쓰러지기 전 할머니가 중얼거리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재는 숨을 멈춘 듯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론 다시는 못 봤네. 윤재는 가슴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떠났고 할머니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그 자리에서 반복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조각은 딸이 돌아오려 했던 증거였습니다. 윤재는 할머니가 잠시 잠들자 의자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복도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윤재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편지의 나머지 반드시 찾아야 해. 윤재는 편지 조각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윤재는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40년 전쯤 정류장 근처 사고 기록이 있을까요? 직원은 오래된 철제 서랍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찾아볼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손에 오래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그 시기 기록입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상목 정류장 인근 도로 20세 여성 버스 사고. 윤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소지품이 거의 손상됐는데 편지가 반 정도 찢겨나간 상태였다고 하네요. 남은 절반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윤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관되어 있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딸이 할머니에게 보내던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너무했어. 사실은 엄마 많이 사랑해.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버스 타고 갈게. 그러니까 기다려줘. 윤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은 정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몰랐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딸이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말조차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윤재는 차마 숨을 뱉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던 길, 윤재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말을 기다린 거였구나.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살짝 눈을 뜨고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편지를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평생 찾던 무엇인가가 바로 앞에 나타난 사람처럼 윤재는 딸이 남긴 편지의 뒷부분을 할머니의 손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다시 오려고 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딸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줘. 할머니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요. 윤재의 눈에도 천천히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에는 40년을 건너온 사랑과 후회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어디선가 오래된 슬픔이 스며든 것처럼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윤재는 손에 편지를 쥐고 입술을 한번 다문 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눈동자로 윤재를 바라보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 작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남긴 마지막 말을 가져왔어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윤재는 딸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올려놓고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사랑해. 할머니는 마치 그 문장을 들으려고 40년을 버텨온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정말 오려고 했던 거냐?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할머니. 따님은 정말 돌아오려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지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 자리에서 못 떠났던 게지. 그 한마디는 평생의 무게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로부터 퇴원 허락을 받은 할머니는 조심스레 병실을 나섰습니다. 윤재는 옆에서 천천히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면 돼. 윤재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그 길의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할머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늘 그랬듯 작은 종이컵 하나와 새로 꺾은 코스모스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윤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기다리실 거예요? 할머니는 멀리 도로 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 애가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려네.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던 한이 살며시 풀려나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버스가 한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버스가 여러 번 지나가고 하늘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가벼웠지만 이 세상 모든 무게를 다 견딘 손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러더라.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고.
윤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기다림이란 게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놓지 않게 하는 거더라. 윤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분명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그 애가 이미 다녀갔다는 걸.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코스모스 한 송이가 흔들렸고 하늘에서는 저녁 햇살이 붉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조용히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문이 쉬익 하고 열렸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문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왔구나. 윤재는 말없이 할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는 이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버스는 잠시 정류장에 멈춰 있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 버스의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가자 정류장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꽃을 바라보다가 윤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 애가 좋아하던 거야. 이제 내가 대신 좀 맡아줘. 윤재는 그 꽃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버스가 사라진 도로 끝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윤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코스모스 꽃잎이 날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류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버스가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의자 한쪽에 작은 종이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다가가 그 종이꽃을 들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아, 엄마 여기 있었다. 윤재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잠시 앉아 정류장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다가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이 머무는 자리였네요, 할머니. 그날 이후 윤재는 가끔씩 퇴근길에 그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묻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윤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노을빛이 정류장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윤재의 손에 쥔 종이꽃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윤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애는 이제 당신 곁에 있네요. 바람이 살짝 스쳐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코스모스 꽃잎 하나가 윤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류장 의자 위에는 새로운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자리였죠. 혹시 오늘 당신 곁에도 말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잠시 그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